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7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 태풍이 시작되고 있죠. 여유 있는 휴가 생각으로 한창 들뜰 때예요. 외국에도 물론 멋진 곳 많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 얼마든지 있겠죠?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아이템북스의 책을 보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중에서 고대 그리스의 세계에서 페리클레스의 시대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시대. 테미스토클레스가 쫓겨난 뒤에 아테네 제1의 권력자가 된 사람은 키몬이었다. 키몬은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알린 미티아데스의 아들로, 그는 동지중해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크게 쳐부수었고 델로스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키몬은 아테네와 대립하고 있던 스파르타의 몹시 호감을 느꼈다. 그때 메세니아 지역에서 스파르타 사회의 최하층 백성으로 노예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던 최하 계층인 헬로트가 반란을 일으켰다. 헬로트들은 스파르타가 대지진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자 아테네에서는 스파르타를 지원하기 위해 키몬이 지휘관이 되어 메세니아의 헬로트 반란군을 진압했다. 이때 그 아테네의 동맹국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스파르타 시민들도 키몬 장군을 환영하기는커녕 빨리 떠나주기를 바랐다. 이리하여 키몬의 인기는 크게 떨어지고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쫓겨나고 말았다. 그 기회를 얻고 난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이다. 보스파인 키몬이 스파르타를 도우러 떠났을 때 페리클레스는 민주파의 우두머리인 에피알테스와 손을 잡고 귀족 세력을 누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에피알테스가 암살되자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정권을 잡은 페리클레스는 안전을 핑계로 하여 델로스 동맹의 금고를 아테네로 옮겨 놓았고 페르시아와 정식으로 화해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서 페르시아는 육군이 이오니아의 여러 도시를 차지하는 대신에 해군은 에게해에 침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따라서 델로스 동맹은 필요 없게 되었으며 그리스의 각 도시는 아테네에 해마다 공납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동맹을 맺은 도시들의 여러 가지 불만과 보스파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납금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반대하는 도시들은 무력으로 억눌렀다.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하여 거두어들이는 풍부한 재력으로 파르테논의 신전을 세우는 등 페리클레스의 시대라고 불리는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일으켰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마침내 동맹시들에게도 보급되었고 그리스의 각처의 학자들이 모여들어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는 본디 그리스 제1의 강국이었고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 때 맺어진 델로스 동맹으로 크게 강해졌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차츰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페르시아의 침입이 있었을 때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싸웠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국가의 성격이 정반대여서 서로 못마땅하게 여겼다. 스파르타는 군국주의 제도를 썼고 아테네는 민주주의 제도를 썼기 때문이다. 이 무렵 아테네의 압박을 받던 코린토스가 스파르타의 원조를 청하자 스파르타는 이를 핑계로 아테네에 선전포고를 한 후 군대를 이끌고 아티카 지역으로 쳐들어갔다. 아테네인들은 페리클레스의 지휘에 따라 이미 마련된 성 안으로 피하였고 해군은 스파르타 함대를 공격했으나 기원전 430년부터 나돌기 시작한 페스트가 몇 년 동안 계속되는 바람에 인구가 4분의 1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페리클레스마저 페스트에 전염돼 죽는 바람에 아테네의 정치는 차차 흔들리게 되었다. 게다가 아테네는 강화를 맺자는 귀족파와 전쟁을 계속하여 이기자는 민주파의 다툼까지 일어났다. 다행히 아테네는 새로운 민주파의 지도자를 얻었는데 그는 페리클레스의 조카이며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알키비아데스로 이때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대항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정권을 잡은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와 동맹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시라쿠사를 공격하면서 미네에서 그것을 승인받았고 3년에 걸쳐 시라쿠사 원정을 했으나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 알키비아데스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마침내 아테네에서 쫓겨났다.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로 망명하여 그 나라를 돕는 이적 행위를 하였으며 스파르타는 그 기회를 타서 아테네로 식량을 공급하는 아타카 지역의 교통요지인 데켈레아를 점령했다. 그렇게 되자 아테네의 동맹국들은 차차 떨어져 나가고 페르시아가 스파르타 해군에서 자금을 보내기 시작했으므로 궁지에 몰린 아테네는 대사면령을 내려 알키비아데스를 비롯한 망명자들을 돌아오게 한 뒤에 스파르타와 싸울 준비를 하였다. 아테네로 돌아온 알키비아데스는 몇 차례 해전에서 승리했으나 노티움 해전에서 패하여 다시 아테네를 떠나버렸다. 아테네는 대화 시민을 총동원하여 아르기도 사이 해전을 치렀는데 이 싸움에서 아테네는 스파르타를 무찔렀으나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 많은 군함과 병사들을 잃었다. 또 지휘관들도 귀국 후에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해졌다. 큰 피해를 입은 스파르타는 강화 조약을 맺기 위해 회의를 열자고 했으나 아테네는 거절하는 가운데 무너지기 직전까지 다다랐다. 리산드로스가 이끄는 스파르타 해군이 아테네 해군을 깨뜨렸고 이어서 아테네를 에워싸고 있던 스파르타의 육군은 마침내 도시를 점령했다. 이리하여 27년간이나 계속됐던 지루한 전쟁은 큰 상처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아테네는 전쟁이 남긴 파괴라는 결과만 안았고 델로스 동맹은 고작 12척의 함대만 가지게 되었다. 스파르타에 의해 세워진 30인 창조정이라는 과두 정부는 그들의 정적들을 대량으로 사륙했다. 과두 정부의 지도자는 크리티아스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 그 뒤 기원전 402년부터 아테네는 트라시블루스의 지도 아래 민주 정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이미 제국으로서의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 옛날처럼 활발해질 수는 없었다.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통해 2000여 년 전 기원전으로 떠나보았습니다.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절망의 끝엔 결국 다시 희망이다 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희망만 꿈꿀까요? 절망은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기 힘들겠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니까요. 그들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겠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절망이나 좌절 상황에서 극복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것뿐이에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4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오실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